곧 재산인 시대. 신용정보란 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미하는데요. 만약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빌리러 갈 경우 은행은 우선 그 사람의 신용정보부터 조회합니다. 평소 신용이 좋았다면 대출 금액도 많아지고 대출 이자율도 낮아지겠지만 그 반대라면 대출 금액은 줄어들고 이자율은 높아지며 최악의 경우 돈을 전혀 빌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신용정보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뿐 아니라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개설할 때나 취업시험을 볼 때에도 폭넓게 활용되는데요. 그렇다면 나의 소중한 신용정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한 직장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 효과적인 신용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9살의 직장인 정윤아 씨.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알아보던 중에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신용등급이 낮았던 겁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독립을 하려고 그 은행에 가서 대출을 상담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까지 뭐 카드를 쓰면서 크게 연체된 적도 없었고 그리고 대출을 받았던 적도 없어서 신용등급이 2등급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보니까 5등급이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낮게 나왔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터넷 신용평가 사이트에서 신용등급을 조회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유는 바로 단기 연체 때문이었습니다. 연체는 소액이고 연체일수가 적더라도 신용평가에 즉시 반영되며 신용등급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연체를 하지 않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연체 금액이 소액이고 연체일수가 적더라도 5영업일 이상, 10만 원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반영됩니다. 더구나 떨어진 신용등급을 다시 올리는 데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용사회에서 신용등급은 사람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기준 중 하나입니다. 등급이 낮아지면 카드 발급도 안 되고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떨어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올리기는 어려운 신용등급,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신용도를 높이는 방법에는 우선 철저하게 연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용카드의 현금 서비스는 대출로 간주되므로 최대한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나아가 주거래 은행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우량 고객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신용관리를 통해 신용도를 높이는 것은 개인의 지불 능력이나 지불 의사에 대해 사회적으로 믿음을 얻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신용사회에서 신용관리에 의한 신용도 향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최근엔 휴대전화 이용요금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의 불이익을 받는 청소년들도 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체는 신용평가의 치명적인 요인이므로 청소년기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연체 등 정보 보유자란 신용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후 연체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신용카드 사용 후 5만 원 이상의 카드 대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경우, 이동통신 요금을 연체해 보증보험 회사 등에서 대신 납부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이며 또한 국세나 지방세를 500만 원 이상 연체 시에 신용정보집중기관의 공공정보 보유자로 등록되게 됩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연체 등 정보 보유자는 신규 대출을 받기가 어려우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사용이 어렵게 됩니다. 또한 상품을 할부로 구매하기 어려우며 미납 대출금에 대해서도 조기 상환을 독촉받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 보전 절차에 따른 법적 소송 및 재산상의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으며 이동전화의 가입도 어려워지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0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의 경우는 연체 건수가 관리 기준상 2건 이상일 경우와 연체 정보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정보 활용 기간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부터 신용관리에 힘을 쏟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최근엔 신용등급 때문에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입사시험을 치른 정진호 씨. 1차 필기시험에 순조롭게 합격해서 면접에 임했지만 결국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것이 걸림돌이 된 겁니다.
이런 회사 저런 회사 많이 면접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결격 사유가 아니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불합격이구나. 그때 느꼈죠. 2012년 20대 젊은이들 중에서 석 달 이상 대출금을 못 갚은 채무 불이행자는 2만 명 이상. 신용관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근엔 대학생 저신용자도 3, 4만 명에 이릅니다.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 대출금대로 남아있고 신용카드 같은 거에서 계속 내 돈이 연체되고 그래가지고 저도 취업 준비할 때 그건 크게 신경 안 썼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크게 영향을 끼친 것 같더라고요.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20대가 신용도가 떨어질 경우 사회적인 손실이 막대한데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우리를 따라다니는 신용등급. 사회초년생일수록 더욱 관리가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경제생활 성적된 신용등급 관리 요령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신용관리 방법에는 대략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지출은 당연히 소득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경제 생활에서 지출이 소득을 넘어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현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카드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지출이나 즉흥적인 소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급기일을 체크하고 엄수해야 합니다. 만일 신용카드 결제일을 포함한 모든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해 늦어진 상황을 설명하고 신용정보의 연체 내용이 기록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 번째, 자동이체 계좌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카드 대금, 할부금 등의 지급기일에 자동이체 계좌의 잔액을 확인해 연체를 방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연체가 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급기일 내에 갚아야 할 상환 금액이 지연되면 개인의 신용은 나빠지게 되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 담당자와 연체를 해결할 적절한 방법을 찾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 신분증 분실 등에 따른 신용 위험을 방지해야 합니다. 신분증 분실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분실 후 곧바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분실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해봐야 합니다. 연 1회 정도 개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나 신용조회 기관을 통해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혹시 잘못된 정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용등급을 잘 관리하기 위해선 주기적으로 자신의 신용등급을 조회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양한 무료 조회 사이트를 이용한다면 도움이 되겠죠. 신용이 곧 재산인 시대. 일찍부터 철저한 신용관리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는 습관을 들여야겠습니다.